하나, 둘, 셋. 네, 샤양과 샤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입학할 때 겪었던 면접 썰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하게 됐고요. 일단 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2014년에 입학을 했고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로 수시 면접 일반 전형으로 저도 4년 3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영상 찍을 건지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로 면접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면접날 어떻게 가셨어요? 저는 재수를 해가지고 운 좋게 그 전해에 미리 입학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그 친구가 이제 고사장까지 아침에 데려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고사장으로 가게 되면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 이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대학교 과방이었는데 과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네, 오전 오후반이 나눠지고 저는 오전반이라서 먼저 면접을 받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면접 조교님께서 호명을 해주시면 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기실에서 그때 코피가 났거든요. 커피 쫄아서 났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겨울에 면접 보니까 히터를 되게 빵빵하게 틀어주셔요. 그래서 충분하게 틀어주시다 보니까 좀 건조해가지고 그때 막 코피 나고. 건조하면 커피가 나나요? 커피 아니요, 코피요. 커피는 이게 맛있는 게 아니, 커피고. 건조하면 코피가 나나요? 아, 제가 그때 제가 좀 허약해가지고 네, 공부하다가 코피 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조해서 코피 나고 막 조교님들이 휴지 갖다 주시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면접날 코피가 나도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였어요? 면접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이미 방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저는 그리고 오후반이었거든요. 편하게 좋겠다. 편한 시간대에 찾아갔습니다. 오전은 약간 피곤하다고. 오후는 아주 여유롭고 점심 먹고. 오케이. 그리고 대기실은 저희는 과방이 아니라 강의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이 쭉 있는 데서 학생들이 대기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긴장되고 무서웠던 기억이. 저도 대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가방에서 이렇게 전공서적, 제가 지금 봐도 어려울 것 같은 이만한 대학 전공서적 유기화학책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난 저런 거 모르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도 뭐 학과별로 교수님 정보? 뭐 연구 분야 이런 거 그런 게 있어? 뽑아와서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걱정. 대기실에서는 자소서 계속 발견해야 돼요. 맞아. 자소서 중요하지. 다음으로는 면접 내용입니다. 네, 면접 내용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사범대랑 다른 단과대학들이랑 면접 방식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때 수시 일반 전형은 전공 적합성 면접이라는 걸 보고요. 15분 동안. 그리고 사범대는 인적성 면접을 15분 동안 추가로 봤어요. 그게 아마도 사범대학이 교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추가적으로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면접을 총 2차례 본 거네요. 네, 저는 2차례 보고 저희는 한 차례. 저희는 이제 전공 적합성만 한 차례 봤어요. 전공 적합성 면접 면접. 네, 면접. 전공 적합성 면접 어떻게 봤냐면 어떻게 봤나요? 저희는 이제 20계열이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나왔는데 20계열 아니고요. 그 흔히 말하는 이과라고 하죠. 그래서 20계열이어서 먼저 호명되면 15분 동안 조용한 방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문제를 15분 동안 풀고 나면 다시 호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2분 계신,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2분 계신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화이트보드에 15분 동안 풀었던 거를 다시 15분 동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풀었고 정답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혹은 요런 게 잘못됐으니까 요런 방향으로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면접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문제 내용 좀 기억나요? 문제 내용은 저 때는 과학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단순한 과학 문제보다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물 문제지만 생명체 안에서 이러한 어떤 화학작용 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복합적으로
뭐 생물체 안에서 어떤 물리작용 이런 것들, 물리 지식을 모르면 풀 수 없는 생물 문제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저희 때는 이제 화학, 생물, 물리 이런 분야가 주로 나와서 아마 지구과학을 좀 수능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면접 준비하게 되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이 아니어도 한 번씩 훑어보고 가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만 나오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대학 입시다 보니까 진짜 크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용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막 그런 책 있잖아요. 뭐 땡땡탑 요런 거 그런 책 있잖아. 땡땡탑 핫땡탑 뭐 그리고 땡땡 라우데 그 정도 지식. 근데 땡땡 라우데도 땡땡땡 라우데 근데 땡땡땡 라우데도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 본인이 부족하다는 생각 아닙니다. 아니고요. 땡땡땡 라우데를 읽었으면 충분하고 땡땡땡 라우데도 조금 넘쳐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할만하겠네요. 네. 저 다시 시험보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이래요? 저 되게 면접 잘 봤어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저 교수님이 입학하고 나서 저 기억하셨어요. 면접 되게 잘 봤던 친구라고. 아마 그 교수님은 모든 합격자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아, 교수님이 기억력이 되게 좋으셨던 거네. 네, 교육학과 사범대는 어떻게 네, 저희는 전공적 합성 시험 때,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 시험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을 치러 가면은 게시문이 길게 나오고 답을 길게 쓰잖아요. 그걸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뭐 따로 자소서나 생기부나 되게 추상적인 걸 묻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답을 발표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되게 정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문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A4용지에 영어 제시문이었는데 영어로? 영어였는데 한 두 줄? 엄청 짧았어요. 짧구나. 다음 표는 무슨 표이다. 이 표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추론해서 설명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표가 이만했어요. 표가 확실해요? 표가 이만한 표가 어딨어? 표가 요만. 오케이. 요만한 그러니까 거. A4용지의 반이 표였어요. 그리고 그 표에 OECD 국가들이 다 기준으로 나와서 좀 지표가 많았어요. 근데 그 기준이 인컴 레벨인가? 그런 인컴, 네. 어렵다. 그래서 인컴 레벨을 처음에 딱 읽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소득 수준인가 싶어서 그치, 약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생각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미국이 소득 수준이 높고 뭐 어디가 소득 수준이 낮고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교육이랑 관련을 지어서 답변을 준비했었죠. 그거를 교수님께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에 입장을 해서 저희처럼 15분 준비하고 15분을 혼자 답을 적고 입장을 해서 15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 비슷하네요. 네. 그 중에 10분을 제가 준비한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네. 근데 교수님이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냥 사실 이렇게 책만 보고 계시길래 다른 분은? 무섭다. 내 말 듣고 계신 건가 하면서도 무섭다. 그냥 일단 말을 했는데 딱 다 듣더니 그 책 보시던 교수님이 딱 고개를 들고 학생 근데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 격차인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인컴 레벨이 소득 수준이란 뜻이 아니었구나. 아예 그 수준이랑 격차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많이 벌어도 격차가 클 수 있고 사실 미국이 그런 경우고 완전 잘못 잡았네. 그래서 제가 완전 틀리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고 진짜 망했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러겠다. 그러면은 격차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1분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야 잘. 그리고 이미 2분인가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미 10분을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격차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문장 했는데 그 타이머가 울렸어요. 탈락. 그래서 네. 하고 나가보라 해서 나왔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면접은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적성 면접으로 넘어갔는데 인적성은 그것도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시문이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이 상황을 마주하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 정도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렵긴 한데 엄청 생소한 주제는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걸 바탕으로 그냥 무난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은 어렵진 않았고 그렇게 인적성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교수님이 자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갔던 멘트가 있는데 서울대는 도서관이 밤 11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 매일 안내 방송이 나온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신 내용이
씨앗이 되어 훗날 사회의 열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오늘이 되길 바란다. 이런 약간 내용. 사회 환원적인 네, 내용을 그래서 담고 결국 있는. 사회 환원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걸 선배한테 듣고 이 학교는 사회 환원을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학교는. 뽑아주시면 많이 성장해서 사회 환원하는 그 성과 학도가 되겠다. 이것 때문에 붙었네. 그러네. 얘 되게 잘했네. 비장하게 그런 잘했네. 말씀을 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낱 작은